그로부터 3일 후 민수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소영과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소영아, 오늘도 보고 싶어. 저도요, 오빠. 어제 헤어진 지 몇 시간 안 됐는데 매일 밤 나누는 달콤한 통화가 민수에게는 하루의 기쁨이었어요. 우리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30년을 기다렸는데. 같은 시간, 현미는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사설탐정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김 대표님,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만 더 확보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손잡고 포옹하는 정도인데 좀 더 결정적인 장면이 필요합니다. 현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곧 기회가 올 겁니다.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남편을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들 거예요. 그럼 실수를 하겠죠. 전화를 끊은 현미는 핸드폰을 들고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자기야, 내일 2시에 만나자. 오늘 너무 보고 싶었어. 발신자는 상민이었습니다. 현미는 그 메시지를 보며 더욱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군.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서 소영과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빠, 이렇게 자주 만나도 괜찮을까요? 혹시 들킬까봐. 괜찮아. 조심하고 있으니까. 그 순간 레스토랑 모퉁이에 앉은 사설탐정이 조용히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때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미였어요. 여보, 오늘 늦어도 돼?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현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왜? 무슨 일 있어?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어서 오랜만에 늦게 들어갈 것 같아. 그래, 알겠어. 전화를 끊은 민수는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현미가 늦어도 된다는데. 이상하네. 왜 이상해요? 평소 같으면 몇 시에 들어오냐고 따져 묻거든. 그럼 오늘은 우리가 더 오래 있을 수 있겠네요. 같은 시간 현미는 강남의 한 피부과에 있었습니다. 이현미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진료실 문이 열리자 40대 후반의 잘생긴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박상민이었죠. 오늘 컨디션이 어때? 상민이 현미의 얼굴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은 진료라기보다는 애무에 가까웠어요. 자기가 봐주니까 항상 좋지. 현미가 도발적으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진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상민의 말에 현미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진료 말이야? 여기. 상민이 현미의 목덜미에 손을 댔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여기는 병원이잖아. 그러네. 그럼 다른 곳에서 제대로 진료받을래? 언제? 지금 당장.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위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텔은? 1507호 이미 예약했어. 현미는 상민의 치밀함에 흥분했습니다. 이런 짜릿함은 민수에게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30분 후에 만나자. 30분 후 호텔 로비에서 두 사람은 마치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상민이 현미를 벽에 밀어붙이며 거칠게 키스했습니다. 미쳤어, 여기서는. 미치게 하는 건 누구야?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할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를 갈망했습니다. 1507호 문이 열리자마자 상민이 현미를 벽에 밀어붙이며 숨을 빼앗는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정말 미쳐. 현미의 몸이 녹아내리듯 떨렸어요. 미치게 하는 건 누구인데? 상민의 거친 손길이 현미의 몸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20년간 잠들어 있던 여인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어요. 침대에서 현미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민수 앞에서는 차가운 얼음이었던 그녀가 상민 앞에서는 타오르는 불꽃으로 변했어요. 현미가 입고 있던 것은 집에서는 절대 입지 않던 검은 레이스 속옷이었습니다. 이런 속옷, 집에서는 절대 안 입지? 당연하지. 이런 건 너만을 위한 거야. 상민의 손이 레이스 끈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자
현미는 몸을 떨며 반응했습니다. 아, 너무 좋아. 어디가 좋아? 계속하면 정말 미쳐버릴 거야. 현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남편에게는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간절한 신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얼어 죽어 있던 여자가 마침내 깨어나는 순간이었어요. 상민아, 정말 미쳐. 나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미쳤어. 언제부터 이런 생각했어? 첫 진료 때부터,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들어왔을 때부터 상민이 현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때 일부러 그런 옷 입고 간 거였어. 알고 있었어. 그래서 더 흥미로웠지. 나쁜 놈. 두 사람은 다시 격렬하게 얽혔습니다. 2년 동안 이어온 관계라 서로의 몸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한숨을 돌리며 상민이 물었습니다. 남편과는 언제부터 관계가 안 좋아졌어? 솔직히? 신혼 첫날부터. 그 사람은 정말 시시해. 침대에서도 3분도 못 버티고 끝이야. 3분? 응. 그것도 마지못해 하는 거지. 나를 진짜 여자로 본 적이 없어. 현미의 적나라한 고백에 상민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너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뜨거운 여자인지도 몰랐어. 아까워 이런 몸을 가지고. 상민의 손길이 현미의 곡선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야. 어떻게? 현미가 상민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는 증거를 잡았거든.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정말? 응. 완벽한 증거야. 이제 이혼하면서 재산도 내가 대부분 가져갈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 상민은 현미의 치밀함에 감탄했습니다. 역시 내 여자야. 그런데 말이야. 현미가 상민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뭔데? 남편이 바람 피우는 여자한테도 위자료 청구할 거야.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응. 20년 결혼 생활 파탄낸 대가치고는 적은 편이지. 상민은 현미의 복수심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여자야. 무서워야 살아남는 거야. 20년 동안 참고 살면서 배운 거거든. 저녁 7시, 민수는 소영과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해 보니 현미의 차가 없었습니다. 정말 늦는구나. 민수는 혼자 집에 들어가서 TV를 보며 현미를 기다렸습니다. 밤 9시가 되어도 현미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연락이라도 해야 하는데. 민수는 현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11시. 현미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민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요? 그때 현미의 친구 미선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미선아, 현미랑 오늘 모임 있었지? 모임이요? 무슨 모임이요? 친구들이랑 만난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오늘 현미 언니랑 약속 없었는데요?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현미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그럼 현미가 어디 간 거지? 불안한 마음에 민수는 현미의 핸드폰 위치 추적 앱을 실행했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안전을 위해 설치해둔 것이었거든요. 화면에 나타난 위치는 강남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호텔?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현미가 호텔에 있다니.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집을 나서서 그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민수는 로비에서 망설였습니다. 정말 올라가 봐야 할까요? 민수는 로비를 서성이다가 룸서비스를 나르는 직원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실례합니다. 1507호에 룸서비스 주문 들어왔나요? 아니요, 아직 없는데요. 그럼 제가 아내한테 깜짝 선물로 와인 한 병 보내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어떤 와인으로 하시겠어요? 민수는 와인을 주문하고 직원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제가 직접 전해드릴게요. 깜짝 선물이라서요. 알겠습니다. 15층에 도착해 1507호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벨을 눌렀어요. 룸서비스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가운을 대충 걸친 상민이 나타났어요. 주문한 적 없는데요? 그때 민수는 상민 뒤로 거울에 비친 모습이 보였습니다. 침대에서 벌거벗은 채 시트를 끌어안고 있는 현미의 모습이, 현미가 상민 위에서 격렬하게 움직이던 모습은 이미 끝났지만 흐트러진 침대와 바닥에 흩어진 검은 레이스 속옷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런 속옷을 언제부터? 민수가 2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란제리들이었습니다. 현미야. 현미가 깜짝 놀라며 시트로 몸을 가렸습니다. 흐트러진 머리, 땀에 젖은 몸, 그리고 상민과 함께 있던 모습. 민수는 이 여자가 정말 자신의 아내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룸서비스 직원은 당황하며 재빨리 물러났습니다. 당신 어떻게? 현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너를 찾으러 왔어. 연락도 없이 밤늦게까지. 민수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개새끼야. 남의 아내를 어떻게? 상민은 당황하며 민수의 주먹을 피했지만 민수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어요. 20년을 내가 너를 믿고 살았는데. 민수가 현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현미는 급하게 가운을 걸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해, 우리 이야기하자. 이야기? 지금 이 상황에서? 민수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침대 위에 흐트러진 시트, 바닥에 던져진 옷들, 사이드 테이블 위에 와인 잔들. 언제부터였어? 2년 전부터. 현미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2년? 2년 동안 나를 속였다고? 속인 게 아니라 각자 길을 찾은 거지. 현미의 뻔뻔함에 민수는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각자 길? 이게 각자 길이야? 민수가 상민을 향해 다시 달려들려고 하자 상민이 소리쳤습니다. 잠깐, 진정하고 이야기합시다. 이야기? 남의 아내 건드리고 이야기하자고? 건드린 게 아니라 현미가 먼저. 뭐? 민수가 현미를 노려봤습니다. 네가 먼저 유혹했다고? 현미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능력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지. 능력이 없다고? 그래. 침대에서도, 돈 버는 것도, 남자로서도 모든 면에서 한심해. 특히 침대에서는 정말 최악이었어. 현미의 독설에 민수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이 미친년이 20년 동안 누가 너를 먹여 살렸는데? 먹여 살렸다고? 웃기지 마. 당신이 나를 여자로 만족시켜준 적이나 있어? 매번 3분도 안 돼서 끝내고 등 돌리고 자던 주제에 뭐라고? 상민이는 1시간도 넘게 나를 여자로 만들어주거든. 당신은 평생 그런 거 모르고 살 거야. 현미의 노골적인 비교에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옷도 당신한테는 절대 안 입어줬지? 왜냐하면 당신은 볼 자격이 없으니까. 현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수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집도 우리 부모님 도움받아서 산 거잖아. 깜빡했어?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상민이 옷을 입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두 분 이야기가 있으신 것 같으니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야, 어디가? 너도 똑같이 책임져. 민수가 상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뭘 책임져요? 내 아내를 망가뜨린 것. 망가뜨린 게 아니라 행복하게 해준 거예요. 상민의 말에 민수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행복하게? 불륜으로? 불륜이 뭐가 나빠요?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 이게 사랑이야? 현미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사랑이야. 당신이 평생 주지 못한 사랑 말이야. 민수는 현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미야, 우리가 20년 동안 나는 죽어 있었어. 당신과 침대에 누워도 시체같이 차갑게만 느껴졌거든. 당신이 나를 만질 때마다 소름이 돋았어. 20년이 지옥이었다고? 그래. 당신 얼굴 보는 것도 싫었고, 당신이 나를 만지는 것도 역겨웠어. 현미의 잔인한 말들이 민수의 심장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영이었어요. 받지 마. 현미가 말했지만
민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큰일 났어요. 소영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 일이야? 현미 씨가 저를 고소했어요. 민수는 현미를 바라봤습니다. 현미는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빠도 당장 집으로 가세요. 아이들이 모든 걸 알았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민수는 현미에게 물었습니다. 소영이를 고소했다고? 당연하지. 남의 남편 유혹한 대가는 치러야지.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말했어? 응. 사실을 알 권리가 있잖아. 민수는 현미의 치밀함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너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 이제 알았어? 20년 늦었지만. 현미가 가방을 들며 상민과 함께 문으로 향했습니다. 야, 가지마. 제3분할은 7대3으로 할 거야. 내가 7, 당신이 3. 7대3? 왜? 당신이 먼저 바람 피웠으니까. 그럼 너는? 너도 바람 피웠잖아. 내가 먼저 증거를 잡았거든. 현미의 차가운 계산에 민수는 절망했습니다. 현미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지만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홀로 남은 민수는 방 안에 주저앉았습니다. 흐트러진 침대와 남은 향수 냄새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1시간 후 민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는 민지와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모든 걸 말했어요. 뭘 말했는데? 아빠가 다른 여자랑 사귀고 엄마도 다른 남자랑 그리고 이혼한다고. 민수는 아이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는 아빠와 살고 싶어요. 정말? 네. 엄마는 너무 무서워요. 민지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도요. 엄마가 아빠 나쁘게 말하는 것도 듣기 싫어요. 민수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아이들아. 아빠가 열심히 살게. 다음 날부터 현미와의 치열한 이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현미는 자신이 준비한 모든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이게 민수가 박소영과 불륜을 저지른 증거들이에요. 사진, 동영상, 통화 기록까지 정말 완벽했어요. 그럼 제3분할은 7대3으로 하겠습니다. 잠깐요. 민수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도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뭔가요? 이현미 씨가 박상민과 불륜을 저지른 증거입니다. 현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박소영 씨가 위자료 소송에서 반박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호텔 보안 카메라 영상과 직원 증언이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현미와 상민이 호텔에 함께 출입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현미는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만 치밀하게 준비한 줄 알았는데 그럼 양쪽 다 외도한 거네요. 제3분할은 5대5가 맞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현미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해자예요. 남편이 먼저 바람 피웠으니까. 증거상으로는 현미 씨가 더 일찍 시작하신 것 같은데요. 호텔 직원 증언에 따르면 2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박상민 씨와의 관계가 2년 전부터라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민수 씨는 한 달 전부터거든요. 현미는 자신의 말이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3개월 후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재산은 5대5로 나누어졌고 대학생인 아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현미는 상민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생각만큼 순탄하지 않았어요. 상민아, 우리 언제 결혼해? 좀 더 기다려, 아직 여건이. 상민은 자꾸 핑계를 댔습니다. 사실 그의 병원에서도 불륜 스캔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현미야, 너무 조급해하지 마.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어색해졌습니다. 금지된 사랑일 때의 그 짜릿함은 사라지고 현실적인 문제들만 남았어요. 6개월 후 현미와 상민은 결국 헤어졌습니다. 미안해, 현미야, 나도 모르겠어. 뭘 모르겠다는 거야? 우리가 정말 사랑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자극을 찾았던 건지. 현미는 상민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2년 동안 뭐였다는 거야? 나도 혼란스러워 미안해. 상민이 떠난 후 현미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20년 결혼 생활도 버리고 2년 불륜도 끝나고 이제 정말 혼자였어요. 그때서야 현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편 민수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소영과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서로 너무 상처받은 상황이었거든요. 오빠, 우리 잠시 시간을 가져요. 왜? 이 모든 일이 우리 때문에 시작된 것 같아서 미안해요. 소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조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소영의 말에 민수도 동의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일이 한 번에 일어났거든요. 1년 후 민수는 회사 동료의 소개로 새로운 여자를 만났습니다. 김은주라는 40대 후반의 차분한 여자였어요. 이혼 경험이 있어서 민수의 상황을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서로 부담 없이 지내요. 연애라기보다는 동반자 같은 좋은 생각이에요. 은주는 첫사랑 같은 설렘을 주지는 않았지만 편안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아이들도 은주를 좋아했어요. 아빠, 은주 이모는 엄마랑 달라요. 어떻게 달라? 따뜻해요. 그리고 아빠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민지의 말에 민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2년 후 민수와 은주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사랑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진짜 사랑이었어요. 현미는 혼자 사는 삶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만의 리듬을 찾았어요. 어느 날 현미는 우연히 민수의 재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미야, 너 전 남편 재혼했다던데? 정말? 응. 차분하게 생긴 여자더라. 아이들도 잘 따른다던데. 현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미는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혼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 민수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너도 좋은 사람 만나길 바라. 3년이 지난 현재,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수는 은주와 함께 평온한 삶을 살고 있어요. 큰 사랑은 아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관계입니다.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어요. 민지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민준이는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미는 혼자 살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소영은 미술 작업에 몰두하며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